40대 후반 여성 A씨는 2달 간격으로 방광염이 반복돼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소변을 볼 때 방광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10번 넘게 소변을 보러 가고 밤에 자다가는 4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가기가 일쑤였는데요. 불편함을 견디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 정확한 명칭은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매우 진단하기 어려운 병이고 사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도 자신이 이 병에 걸린지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다면 방광 용적이 매우 작아져서 화장실을 하루에 20번 이상 가게 되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20% 정도가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약 2%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또 환자 10명 중 9명은 여자이고 특히 40대 이상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들과 남성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은 방광 상피층의 결함으로 방광 투과성이 변하고 침투성이 증가하여 요로상피의 기능 장애와 지속적인 염증 혹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가설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서 진행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항생제를 썼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바로 항생제가 우리 몸의 미생물의 항상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나 여성 환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대략 전체 인구의 1%, 여성이 전반적으로 많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상태에 따라 크게 궤양성과 비궤양성으로 나뉘는데요. 궤양성은 초기 방광경 검사상 방광벽 손상 및 방광점액벽의 적갈색 흔적 등 손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비궤양성은 각종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나 간질성 방광염의 특이 증상만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 소변이 찰 때 심한 방광 통증을 호소하고 배뇨 후에 통증이 경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치골 상부에서 주로 발생하나 하복부, 회음부, 질, 심지어 허벅지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간 빈뇨와 야간뇨가 흔하게 동반되며 특정 음식, 특히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 등의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증세의 호전과 재발을 반복합니다. 증상이 악화했다가 다음날 호전 기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염증 인자가 활성과 비활성화를 반복함으로써 증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병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환자들은 간질성 방광염이 자연 치유된 것으로 여겨 치료를 미루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광염이라고 생각하면서 약만 복용하다 보면 증상이 점점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시경에서 헌너병변이라고 하는 궤양 같은 병변이 보이면 바로 진단 가능하지만 이것이 안 보이는 환자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진다면 점점 방광 용적이 감소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통증 또한 심해지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에 있어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요로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하며 남성은 추가로 전립선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증상과 관련된 설문지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후 추적 관찰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간질성 방광염에서는 방광 내 헌어병변이라는 궤양과 유사한 병변이 발견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헌어병변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상 방광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현재까지 간질성 방광염을 완치하는 명확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와 많은 시간 상담을 통해 여러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점, 단점을 설명하고 최적의 치료를 같이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치료는 일단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행동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헌너병변 이 발견된 경우에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이 치료 방법의 효능을 입증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헌너병변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광 수압 확장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헌너병변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은 방광 전체를 침범하는 병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절제술, 방광용적 확대술, 방광 박리술, 요로전환술, 배뇨근내 보톡스 주입술, 천수신경 조정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침습적인 치료는 환자의 이득을 면밀히 고려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줄기세포 치료는 현재 실험 중이나 임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 목표는 어디까지나 완치가 아닌 본래 기능의 회복과 유지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고혈압,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병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만성적인 간질성 방광염이 되면 잦은 배뇨와 통증을 느낄 수 있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적인 치료를 시행할 때는 방광 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입원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지키고 좋은 영양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카페인, 알코올, 감귤 제품, 오래된 치즈, 견과류, 식초 등을 포함한 음식, 산성을 높이는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함량이 높은 비타민 역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면 영양 권장량만 함유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간질성 방광염은 의사 혼자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자가 일상 속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작은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자가 면역 체계가 불균형된 것으로 판단되며 마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방광 용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변을 점진적으로 참는 방광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알코올, 담배, 초콜릿, 커피, 맵거나 신 음식을 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핫팩을 올려놓거나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난치성 질환을 잘 다스리며 환자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간질성 방광염 환자는 물을 최대한 적게 마셔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소변 보는 게 무서워서 적게 마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탈수가 될 수 있고, 둘째는 방광은 근육이라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줄어든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용적이 더 빠르게 줄게 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배뇨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알아내고 적절한 양의 물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간질성 방광염은 치료해도 재발이 잦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이 질병은 절대 한 번에 치료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치료하는 우리 비뇨기과 의사를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 10명 중 7, 8명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증상의 재발과 호전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방광염에 취약한 중년 여성이 대다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발생되는 기전을 몰라서 예방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약만 받아서 드시지 마시고 이 질환을 한 번쯤이라도 떠올려 보시고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초기에 치료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방광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이라면 꼭 비뇨의학과로 내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